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가장 잔인한 배신. 오늘의 주인공은 71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할머니에게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최악의 배신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던 할머니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달간의 연기 끝에 드러난 가족들의 본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한막인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나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1.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예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거든요. 그래도 아침마다 된장찌개는 끓여야 했어요. 반찬도 만들고 집안 정리도 해야 하고. 순자야, 아직도 그렇게 바쁘게 사냐? 옆집 할머니 옥분이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바쁘게 사는 게 좋았어요. 그래야 외롭지 않거든요. 아들 민호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며느리 지영이와 함께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어요. 엄마, 그냥 편하게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민호가 그렇게 말해도 엄마 마음이 어디 가나요? 아들이 잘 먹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민호 부부와 손자 준이까지. 그때만큼은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준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냄비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다 뒀나 싶어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어라,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놨는데. 서랍도 열어보고 찬장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냄비가 없었어요. 한참을 찾고 나서야 싱크대 아래에서 발견했어요. 평소에 넣어두던 곳이 아니었죠. 내가 언제 여기다 뒀지? 조금 이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민호와 지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의 인사가 평소보다 조금 딱딱했어요. 민호도 표정이 어두웠고요. 왜 갑자기 왔니? 밥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지영이가 주방을 둘러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아침에 뭐 하셨어요? 평소처럼 했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혹시 뭔가 깜빡하신 거 없으세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왜, 뭔데? 지영이가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가스레인지 켜두고 나가셨더라고요. 다행히 지영이가 일찍 와서 발견했지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랬나? 나는 기억이. 어머님, 요즘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약속 시간 헷갈리셨잖아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있었어요. 혹시 검사 받아보셨어요?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 엄마. 요즘 좀 이상해. 혹시 치매 아니야? 치매. 그 한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치매라니. 그냥 깜빡한 거지. 어머님,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치매 많이 오거든요. 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지영이의 말이 계속됐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걱정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어. 나중에 병원 가볼게.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호와 지영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갈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아니면 이 애들이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민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더했죠. 마치 제가 골칫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보더라고요.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웠거든요. 그때 마음속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번 해보자. 연기를 해보자. 내가 정말 치매라면 이 애들이 날 어떻게 대할지 보자.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아들을 시험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약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 그 궁금증이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알고 싶어. 며칠이 지났어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정말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니야, 그냥 있자. 혼잣말을 하며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날이 떠올랐어요. 민호와 지영이의 차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평상에서 옥분이를 만났어요. 춘자야,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옥분이는 나보다 5살 많지만 정정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동네에서는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아니야, 별일 없어. 거짓말 마. 내가 언제부터 너를 아는데. 뭔 일인지 얘기해봐. 옥분이의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결국 털어놨어요. 민호와 지영이가 왔던 일부터 시작해서 치매 소리를 들었던 것까지. 그래서 요즘 우울해? 응.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싶어서. 옥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춘자야, 너 진짜 치매야? 아니지. 그냥 깜빡한 건데. 그럼 뭐가 문제야? 애들이 왜 그러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결국 속마음을 터뜨렸어요. 옥분아, 나는 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내가 골칫거리인 것처럼. 목소리가 떨렸어요. 옥분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춘자야, 내가 한 가지 말해줄게. 뭔데? 요즘 자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야. 사랑보다 편의를 먼저 생각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옥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번 해봐. 뭘? 내가 정말 치매라면 어떻게 할지 보는 거야.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쁜 짓 아니야? 나쁜 짓. 왜? 옥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춘자야, 너는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잖아. 한 번쯤은 너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래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말이야. 옥분이의 말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생각을 끄집어냈어요. 그래, 알고 싶어. 정말 알고 싶어. 내가 약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할지. 내가 부담이 되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순자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나는 말리지 않을게. 옥분이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무서워. 정말 끔찍한 걸 보게 될까봐.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아. 안 그래? 집에 돌아온 후에도 옥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해볼까? 아들을 시험해볼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까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함이 더 컸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71의 박순자. 이제까지 아들만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 이번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볼까. 거울 속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해보자. 한번 해보자. 진실을 알아보자. 제 인생에서 마지막 연기를 시작해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떨렸어요. 이걸 정말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냄비를 일부러 조금 태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당황하는 척했죠. 어머, 깜빡했네. 어쩌지? 혼잣말을 하면서 연기했어요. 마치 정말 깜빡한 것처럼. 며칠 후 지영이가 반찬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지영아. 왔구나. 평소보다 조금 더 멍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없으세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너 이름이 뭐였지?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지영이에요. 지영. 아, 맞다. 지영이, 미안해. 제 연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더 심하게 했어요. 약속을 깜빡하는 척도 했어요. 민호가 전화해서 엄마,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하면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하고 답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뭐가? 나는 멀쩡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래도 계속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와 지영이가 함께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저희가 며칠 동안 어머님을 지켜봤는데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지만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괜찮은데. 어머님,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지영이의 말에 제 영혼이 얼어붙었어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요양원. 그게 뭐야? 멍하니 물었어요. 연기인지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머님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전문 간병인들도 있고.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엄마까지 돌보기엔 너무 벅차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무너졌어요. 아들에게 제가 짐이었던 거예요.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하지만 나는 너희 엄마인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번엔 진짜로. 엄마, 시설도 요즘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지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게다가 전문적인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울었어요. 30년을 키우고 결혼시키고 손자까지 돌봐줬는데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거였나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걸. 더 이상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걸. 울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결심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더 이상 이 아픈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어젯밤 흘린 눈물이 모든 걸 씻어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71의 박순자.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오늘 지영이랑 같이 와.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와. 1시간 후 민호와 지영이가 왔어요. 평소보다 빨리 온 걸 보니 뭔가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나 봐요. 어머님, 어디 아프신 곳 있으세요?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앉아. 짧게 말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민호와 지영이도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거든요. 치매 아니야. 네. 지영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치매 아니라고 했어.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연기한 거야. 너희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려고 했어.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영이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했어요. 어머님, 설마. 응, 맞아. 일부러 그런 척한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왜냐고?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겠어. 너희한테 나는 사랑받는 어머니가 아니라 짐이었구나. 지영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뭐야? 요양원 얘기는 왜 했어? 민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솔직했던 거지. 제 안에서 뭔가가 후련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생각해.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만해. 이제 끝난 일이야.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앞으로는 서로 기대하지 말자. 그게 편할 거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돌아보니 민호가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민호야, 너희도 너희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이제 각자 살자.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민호와 지영이는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갈게요. 응,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그날 저녁 옥분이에게 전화했어요. 옥분아, 나 해냈어. 뭘? 연기 끝냈어. 그리고 진실도 알았고. 어땠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어. 하지만 이제 속이 시원해. 옥분이가 웃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 그 후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노인대학에 등록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하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지영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했거든요. 때로는 생각해요. 내 영웅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하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영웅이 되는 건 누군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구했어요. 일은 하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에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일은 하나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녀의 용기는 진정한 영웅이 되는 길이 타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큰 자유를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